네, 오늘은 중심성 망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망막 중심 부위인 이 황반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겁니다. 이제 장액성 물질이 차서 그 부위가 부풀어 올라서 물체가 이렇게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또 구부러져 보이거나 황반 부위가 물이 찼기 때문에 그 황반 부위는 원래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수많은 이제 광수용체인 원추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세밀한 물건을 판별하고 색을 구분하고 가장 눈에서 망막의 중심 부위인 부위인데 그 부위가 이제 물이 차는 증상, 삼출액, 장액성 물질이 차서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이 중심성 망막염입니다. 망막의 중심부가 물이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붙였지만 염증성 소견보다는 물이 차는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이제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큰일 납니다. 원인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가 염증성, 눈의 결막염, 각막염, 신체의 염증, 루마티스 이런 염증성 질환에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가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병을 또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망막 부위가 붓게 되고 충혈되고 또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안압도 오르고 뒷목도 뻣뻣하고 중심성 망막염이라는 병을 생기게 됩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단순히 물이 차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황반 부위가 물에 오랫동안 잠기면서 황반 부위가 상처가 되게 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 황반 주름이 생기게 되고 또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젊은 층에서는 중심성 망막염으로 이런 증상이 많이 오는데 40대에서 60대 사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올 때는 황반 변성 가운데서 습성 황반 변성일 때 황반 부위가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든 분이 중심성 망막염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황반 변성 가운데서 습성에 해당되는 증상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원인 자체가 이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는 호르몬제, 부신피질 호르몬제라든가 이런 호르몬제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고,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돼서 부교감신경이 이 교감신경을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흥분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열이 치밀고 조급하고 뭔가 그래서 잠도 안 오게 되고 과도하게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면역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는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위로 상열되는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호르몬들이 있어야지 감정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감정은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거나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 갱년기 증상이 오게 되면 호르몬이 불균형이 이루면서 자기도 모르게 식은땀이 오르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자꾸 조증이었다 우울증이었다가 막 얼굴도 빨개지고 자꾸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옛날에는 TV 보고 안 울었었는데 TV 보고 막 감동적이고 눈물도 흐르게 되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여성화되는 경향들이 많이 돼갑니다. 이제 여자는 거꾸로겠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남성적인 경향이 많아집니다. 아주 온순하고 아주 이쁜 걸 좋아하던 이런 여성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활동적이게 되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감정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호르몬을 이렇게 만드는 곳이 내부 장기에서 대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장, 우리가 먹는 소화기관, 식도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부터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입에서 씹어서 샘이 나와서 음식물을 이렇게 녹이듯이 입서부터 시작해서 대장 항문까지 이 과정이 소화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잘 씹어야 되고, 그래서 입에서 오랫동안 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입에서 침이 잘 나오고, 잘 씹어야지 침도 잘 나오고, 또 잘 씹어야지 음식물이 잘게 쪼개져서 유장에 가서 유장의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격이 급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넘깁니다. 딱딱한 물체가 음식이 그냥 내려가다 보면 유장의 식도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또 유장에서 명치 부위가 콱 막히면서 잘 체할 수도 있고, 또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유장을 힘들게 하면서 유장 기능을 많이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완전히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내부 장기를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을, 소화기관을 제2의 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총명한 머리를 갖고 머리에 있는 이런 우리가 이 기능들이 좋아지려면 뇌가 하는 역할은 한 15%, 나머지 한 85%는 장이 건강한 사람이 뇌도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가 잘 되고 깨끗하게 몸에서 찌꺼기 없이 잘 분해가 돼야지 맑은 피로 되고, 맑은 피가 인체를 순환시키면서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의 조직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먹는 음식물이 안 좋거나 소화기관, 입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있거나, 또 그 장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과 신경이 움직이는데, 신경이 너무 과민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막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신경이 막 흥분되고 긴장되어 있거나, 또는 장 운동이 너무 기능이 운동 부족으로 장 운동이 너무 떨어져서 운동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내부 장기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또 먹은 음식물이 딱딱하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술이나 독성인 섞인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또 과자나 이런 우리 물이 포함되지 않은 과자가 대부분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내 몸에 있는 장, 침뿐만 아니라 입에 있는 침도 마르게 하고, 내려갈수록 다 침을 마르게 합니다. 침이나 소화액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데, 물기가 없는 딱딱한, 그것도 자연식품이 아닌 과자 종류, 그런 걸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 장에서 나쁜 피를 만들고, 나쁜 피가 몸에 돌아다니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움직인다고 봅니다. 물론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가 조금이면 보이지 않는 잠재 의식 세계가, 무의식 세계가 더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무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과 상관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감정과 이성이라는 걸로도 판단을 합니다. 감정은 하나의 조랑말이라고 비유합니다. 조랑말. 힘이 약한 존재고, 항상 이성적인 판단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판단하기 싫어, 그냥. 근데 감정은 조랑말보다 훨씬 큰 야생마입니다. 그냥 코끼리 같은 큰 야생마.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야생마는 가만히 두면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왜 이런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이후에 내가 생길 수 있는 일, 내가 이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날 수 있는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감정, 화가 나면 하고, 뭐가 슬프면 울고, 그 후에 조금만 싫으면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막 이렇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거친 야생마와 이 힘약한 조랑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조랑말을 키워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력인 조랑말을 키워야 되고 감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악마적인 존재,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본능에 이 같이 하는 존재인 감정적인 존재를 좀 그것도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 이쁘다, 아 냄새 좋다, 아 사랑하고 싶다, 아 좋다. 느낌이 오감이라는 걸 느낌이 오지만 그 감정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냥 너무 거센 야생마가 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몸 내부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 호르몬 역할에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이고 호르몬의 많은 부분들은 대장에서 우리 소화기관에서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음식 뭐겠습니까?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신김치, 그 다음에 된장, 일본에서 유행하는 나또,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우유 먹지 마시고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된 음식. 발효된 음식이라는 것은 대장 안에 수많은 좋은 균과 나쁜 균 가운데서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아까 딱딱한 과자. 입에서는 맛있는데 들어가면 나를 병들, 장에 들어가면 나쁜 균한테 먹이를 주는 거고 좋은 균한테는 죽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발효 음식, 된장, 나또, 신김치 뭔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장이 꾸룩꾸룩거리고 방구 끼고 자꾸 이렇게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장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힘이 약해지니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랫배 강화 운동과 허벅지 강화 운동 그걸 자꾸 강화를 시키면 당연히 아랫배와 허벅지가 장 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와 장 근육. 허벅지가 단단하고 아랫배가 근육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내부 안 들여다 봐도 허벅지하고 아랫배 단점 부위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속 내부 장기도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을 잘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가렵고 피부에 뭐가 나고 자꾸 뭐가 생기고 돋고 그런 사람은 거의 반드시입니다. 100%라는 얘기를 보다는 거의 100% 가까이 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장.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장과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태아 과정에서 하나는 장으로 되고 그 바깥 부분은 피부로 됐다 봅니다. 같은 조직이다 봅니다. 같은 조직. 내가 피부가 더 예민하고 안 좋고 뭔가 자꾸 트러블이 있다면 그만큼 내부 장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부 장도 그만큼 트러블이 생기고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효된 음식, 따뜻한 음식, 건강한 운동, 그 다음에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경. 모든 신경은 내부 장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신경이 흥분되어 있으면 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축됩니다. 꽉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내부 장기가 근육이 꽉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꽉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가스 차고 그 다음에 변비도 생기고 내부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중심성 만만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심성 만만형만 오는 게 아니라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고 또 신경을 흥분시키고 또 신경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잘 돌지를 않게 하고 또 내부 장기 근육을 꽉 조이게 해서 장부 기능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수는 만망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또 내 몸의 올바른 건강을 위해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신경 써야 되는데,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발효된 음식, 예를 들면 신김치, 요구르트, 된장, 일본의 나또 보면 이렇게 발효돼가지고 막 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내부 장에 유산균에 굉장히 좋다, 내부 장균에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드시면서 장을 움직이는 근육 운동, 줄넘기나 운동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항상 자율신경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지만 항상 명상이라든지, 명상의 핵심은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꼽 아래 깊은 호흡을 기억날 때마다, 평상시에는 폐호흡을 하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날 때마다 아랫배 호흡을 이렇게 해서 자꾸 아랫배 호흡하는 시간, 아랫배가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는 아랫배에 있는 장기들이 들쑥날쑥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중지성 만망염과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